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오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요,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성팀 가자. 남성팀 화이팅. 편가르기입니까? 아닙니다. 통합을 위한 젠더가 큰 싸우시는 발걸음. 거 아니죠? 통합을 위한 큰 발걸음. 네. 통합을 위한 큰 발걸음. 이게 저희 시그널이 워낙 80년대 느낌 노래다 보니까 네. 우리 배 소장님 보셨어요? 막 헛슬 추고 있었는데. 그럼요. 옛날 헛슬. 네. 그 생각 011의 짝꿍들 뭐 이런 거 생각. 영일만 친구죠. 아, 네. 넘어가죠. 너무 옛날 얘기네요. 자, 어제 아침에 전해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소식. 자, 여론조사 전문가들 저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 하필이면 블랙아웃으로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빅 이벤트가 터졌어요. 예. 느낌이 어떠셨어요? 진짜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조사가 이제 더 쏟아지겠구나. 네네네. 물론 공표는 못하지만 조사는 하는데 합니다. 언론 공표가 안 되는 거죠.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공표 금지 기간인데 여기 나와서 네. 이 소장님 그냥 얘기해 버렸어. 아유, 과태료 3천만 원. 과태료 안 됩니다. 3천만 원. 네. 예, 못 하시겠네요. 예. 배 소장님 하십니까? 제 눈동자를 보면 아시죠? 네. 아, 눈동자로. 눈동자로. 눈동자에 숫자가 막 나오나요? 눈빛으로 말합니다. 네. 3번 깜빡이면 뭐 이렇게 신호를. 알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야, 남은 6일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들 어떻게 방송하지? 전 걱정도 했어요. 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 어제만 무려 12건이 쏟아져 나왔다고 아마 합니다. 더 나왔을 거예요. 이거 지금 좀 볼만한 것들만 추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볼만한 것만 추려도 12개. 더 많이 나왔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박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윤 후보의 우세 혹은 뭐 이 후보의 우세 이렇게 나온 걸 한번 빈도로 보면은 몇 개 정도씩으로 나눠져요? 이게 지금 이제 박빙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가 네. 윤석열 후보가 한 두세 개 정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예. 우세한 게 두세 개.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이내에서 우세한 게 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한두 개. 같고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거나 붙어 있거나 오차범위 아니면 안에서. 안쪽에서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런 네. 양상인 것 같아요. 아. 사실 그 추세선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크로스 직전에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게 MBS 조사나 이런 게 몇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측하기가 더군다나 이제 단일화 전이게 전 조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 언더독 이펙트냐 밴드웨건 이펙트냐 여기서 참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헬리콥터로 근데 따라가면서 예. 중계를 막 하는데 두 네. 대의 경주용차가 터널에 들어가는데 동시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리는데 누가 먼저 나올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우세를 알 수가 없고 너무 궁금해요. 아니 지금 네.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가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렇죠. 단일화가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단일화 반영 안 단일화가 결집이냐 역풍이냐 네네.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일화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자, 사자 구도가 뭐 삼자 구도 혹은 사실상 양자 구도가 이제 그렇죠. 된 상황이에요. 본격적으로 분석 들어가 보죠. 자, 오늘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듣고 이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좀 발라낼 수 있는 거, 네. 건져낼 수 있는 거는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소장님, 공표금지 직전 조사된 여론조사 중 먼저 중앙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이제 3월 1일과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되 자, 후보 지지율은 몇 대 몇? 예. 이재명 후보 40.4, 윤석열 후보 43.7, 안철수 후보 8.1, 심상정 후보 1.8 순으로 나왔는데요. 네. 요게 이제 그 2013명을 조사를 했어요. 전화 면접 조사인데 가상 번호와 RDD 번호 추출을 혼합해서 사용을 네. 했는데요. 조사 샘플 수가 많다 보니까 다른데 1000샘플 한 거보다는 지금 2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오차 범위 이내에서 지금 두 후보가 초박빙 상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유능한 예. 분석가라면 자, 안철수 후보가 8.1% 받았는데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이게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이 8.1% 받은 게 다른 데도 조사를 네. 보면은 8, 9%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 정도에 그러니까 TV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 6에서 8 정도까지 떨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TV 토론에서 예상 외에 좀 선전을 하면서 조금 올라간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네. 요게 이제 지금 어떻게 분화될 것이냐 이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일단은 윤석열 후보도 가고 이재명 후보로도 가고 심상정 후보로도 갑니다. 하고 다 근데 분산됐다. 근데 이게 그 이미 윤석열 후보로 갈 표심은 이미 좀 이전에 떠났고요. 지금 남아 있는 이 표심 안철수 후보 선행적으로 효과가 먼저 있었다? 예 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남아 있는 표심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오히려. 예 이렇게 좀 나뉘는 것 자, 같아요. 요게 제일 궁금한 대목인데 이따가 이 후반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네. 네. 이게 당장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여론오락가 몇 대면 모이면 이제는 결과 분석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예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 예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해 주셨는데 배 소장님, 네. 뭐 무용지물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또 NBS 전국 지표조사도 아예 보죠. 네. 엠블레임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기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되 배 소장님 이 네. 사자 이땐 사자니까 네. 가상 대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뭐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은 뭐 이게 이해하시기 쉽게 드린 말씀이고 참고를 네네. 해야죠. 크게 근데 바뀌었다. 지난주 지역이. 우리가 예언을 하면서 제가 동률일 거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이번 조사를 보면 그대로입니다. 어. 이재명 후보 40%, 윤석열 후보 40%, 어. 안철수 후보 9%, 네네. 심상정 후보 2%거든요. 그러니까 이 MBS 4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도 보면 벌어졌다, 좁혀졌다, 벌어졌다 했는데 마지막 조사가 붙었습니다. 붙었다. 야. 똑같습니다. 붙었다. 네. 그런데 지금 다 사자 조사라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과언은 아닌 게 네. 이 여기서도 지금 9%, 그러니까요. 아까 8.1%. 이 네. 안철수 후보의 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따라서 이 붙은 게 지금 어떻게 뭐 다시 격차가 생겼는지 네. 그대로 붙었는지 크로스가 됐는지 네. 뭐 우리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터널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동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무응답이 있거든요. 무응답. 맞습니다. 음. 네.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이 더 중요해요. 늘 얘기하셨던 그 M여중. M여중. 네네. 예. 여성층, 중도층, MZ세대, MZ세대. 부동층. 네. 자, 그래요. 이제 뭐 이겁니다. 결국 어제 야권 단일화로 안철수라는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네. 재외교민 투표에서는 사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중앙일보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했을 경우 이걸 가상으로 해서 후보 지지도를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이 소장님, 이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때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사자 대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으로 해서 단일화된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붙이는 두 개의 조사가 있었어요. 이때 보면은 이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두 후보가 다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40%대 진입을 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이 사자 구도 때는 윤석열 후보가 43.7, 이재명 후보가 40.4인데 가상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된 걸로 네. 해서 가상 대결 붙여보니까 47.7 대 41.5예요. 그래서 벌어지네요. 두 후보 간 격차를 보면은 3.3%포인트에서 5.9%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요거 이제 격차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제 남은 그 차이가 한 2.6%포인트여서 단일화 효과가 이 정도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2.2% 정도 2.6%. 단일 후보가 높아지는 그렇습니다. 게 단일화 효과다. 네. 그리고 그 이제는 이 격차 말고 증감을 후보 자체의 증감을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사자일 때보다 가상 대결일 때 3.3%포인트 상승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1.1%포인트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표심이 이동해서 이제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왜 이 안철수 후보 표심 말고 그 부동층의 표심이 네네네. 대세 상승으로 저기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쪽으로 이동한 게 여기 조금 더 더해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드웨건. 그렇습니다. 자, 이 결과만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네. 가상적으로는 조사가 됐는데 자, 실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그럼 이 가정과 실제 단일화. 그럼 이 표심에서 좀 우리가 고려할 대목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고려된 것은 가정을 할 때는 단일화의 효과, 단일화의 파괴력만 감안된 거죠. 주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좋은 점.
이재명 위기감은 가만히 안 된 거예요. 이재명 그러니까 진영의 위기감은 가만히 안 되지. 실제 발생이 됐을 때는 단일화 파괴력이냐, 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결집하는 위기감이거든요. 네네. 이게 두 가지가 다 현실화되려면 사실은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루어져야만 실제 상황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후보 이 가상 그러니까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걸만 가지고 보면은 표심의 이동이 한 3에서 5 정도는 네네. 지금 이동이 막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안철수 후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이 if라는 전제를 놓고 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만 네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단일화된 이후에 그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이 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마이너스 효과 그것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을 한 단일화 조사는 이런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층들도 생각을 해볼 때 이건 뭐야 난 끝까지 완주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전투표나 본선거일날 투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것도 이제 이른바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재외 동포들은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이건 뭐야. 투표를 이미 했는데 네네. 지금 16만 표 오니까 상당히 많은 투표를 한 거죠. 그렇죠.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했는데 6시간 7시간 띠띠빵빵 운전해서 가서 투표를 했는데 고생했는데. 그런데 이게 후보들이 사퇴를 해버리니까 김동연, 안철수 이 분노가 또 반영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요. 사실 뭐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 터널 속의 상황이. 그러니까요. 두 분 그냥 저 벌금 과태료 3천만 원 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싶지만 네. 저희도 아니, 근데 공공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KBS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죠. 네. 국민의 방송. 그러면은 좋아요. 이 프로그램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 귀에다가 네. 얘기를 해 주시지 지금 않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요. 네. 지금 가짜 뉴스하고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네. 이 빨리 좀 블랙아웃 기간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더 그렇죠. 왜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의 어떤 네네네. 접근권을 지금 네. 좀 봉쇄라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폐지돼도 뭐 문제 해결은 안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이 후보 간 단일화가 이런 식으로 막 네. 투표가 끝났는데 이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블랙아웃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8.1%, 9% 이렇게 이제 사자구도에서 나왔던 바로 단일화 직전까지 여론조사에 안철수 전 후보가 쥐고 있었던 표심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느 정도 흘러가느냐인데 누구한테 어느 정도 흘러갈 건지 배 소장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까 윤영 소장님께서 설명 드렸잖아요. 근데 중앙일보 네. 엠브레인 조사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를 택하겠다라는 게 31.2가 나왔고요. 퍼센트. 예, 31.2%고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게 29.2%예요. 오히려 윤 후보에게 조금 덜 가는 덜 거로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이미 이제 대세론을 쫓아가는 분들은 이미 갔고 남아 있는 표심이 이제 서울과 중도와 20, 30대 여성층들인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표를 사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동하는 게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적어요. 근데 여기 지금 심상정 후보도 좀 이게 그 단일화 네네. 이후 조사를 보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효과를 누린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여성층,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소신 행보를 지지했던 여성층이 심상정 후보 쪽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다. 근데 전체 지금 상승폭은 윤석열 후보가 3.3으로 더 이재명 후보보다 더 컸잖아요. 네. 1.1.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동층에서도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이동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옮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층.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표심이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야 안철수 후보로부터 얻는 지지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안철수 변수라는 게 사라진 것이 더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얻게 되는 효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도 중요합니다. 그게 2% 3%라도 적어도 여기서 1, 2%를 더 가져오는 이재명 후보가 가져온다면 그건 또 전체 결과가 달라지는 중요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층에서
이러다간 진보 진영이 지겠네. 진영 간 대결 구도예요. 그러면 또 표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부동층의 사이즈가 한 지금 7에서 9 정도? 그 정도 7에서 10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뭐 2, 3%를 이동해도 상당히 영향력이 클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럼요. 우리 방송 통해서 여론 오락관 통해서 제가 강조했잖아요.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네네. 이들이 결정을 한다니까요. 맞아요. 계속 강조해 주셨어요. 네. 자, 다음 주 개표가 끝나면 그 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게 되겠지만, 자, 그때 이제 선거운동은 끝이고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투표용지에 안철수 후보의 이름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오늘 내일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사퇴. 이 출력을 바로바로 해서 주니까 네. 사퇴라고 써 있는데, 네. 자, 3월 9일 본투표에는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사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고문만 이제 예. 투표소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사표나 무효표가 나올 가능성 좀 많이 나올까요? 예전에 그 유시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경기도에서 네. 단일화하고 나서 사퇴를 늦게 했거든요. 네네. 그때 거의 한 16만 표 가까이가 그냥 심상정을 그냥 찍었어요. 물론 고관여 거기 이제 그 로열티 충성심이 강한 그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충분히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작지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방송 끝나면은 사전 투표 할 생각인데 진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주는지 거기다 이렇게 깊게 사표라고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가서 좀 볼 생각이에요. 거기다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거기다 찍으면 안 되죠. 네. 찍으면 이제 사표되는 거죠. 네, 사표되는 거죠. 네. 소장님 어느 사표나 무효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것 생각보다 같아요. 그렇게 많은 보는 비율은 이유는 뭐냐면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은 데다가 네. 단일화에 주목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뭐 심상정 후보나 뭐 유시민 후보 당시에는 그때는 아마 사전 투표가 없었던 때일걸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사전 투표가 전체 투표의 한 절반 정도 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사전 투표의 한 30%대 중후반만 돼도 전체 투표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은 수가 이미 사퇴 표시가 돼 있는 투표용지로 투표를 한 것이고 본선거일 날 가더라도 정말 이번 선거는 민감하거든요. 누룽지 대선이에요. 네네.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이걸 각 당에서 그럼 문자 안 보낼까? 다 보내죠. 문자 세례는 막 이게 약간 보내서. 코미디인데 이런 거예요. 자, 그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투표를 할 때 윤석열 또 다른 분은 이재명 갔다가 어이쿠 안철수를 찍는 거야. 깜빡 그런 분은 없겠죠? 네,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저의 과민한 걱정입니다. 예전엔 연기가 좀 되셨는데. 네. 그래서 빨리 예언 오락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고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본투표일에 투표장 가던 과거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이번 대선에서 특히 중요해진 이유 뭔가요? 일단은 지금 투표율이 계속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선거보다 높아요. 오후 1시 현재 사전투표율 8.75%. 상당히 높은 거죠.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거 네. 지금 30%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은 이 본투표를 하려고 했던 생각하는 분들 또는 나 이번 대선은 포기할래 하는 분들이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좀 영향을 줄 수가 자극이 있습니다. 되죠. 예, 그리고 사전투표가 누구에게 유불리는 좀 따지기는 어렵지만 조사한 거를 흐름을 보면은 지금 사전투표는 민주당 후보 지지층에서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살짝 넘는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높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사전투표가 높으면 조금 유리할 가능성도 있으나 있을 수 있지만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네네. 그냥 사전 투표가 중요하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네네네. 최고의 전문가 이현영 소장님과 함께하는 네네. 저니까요. 예. 네. 어느 지역이 중요하냐? 서울에 오늘 사전 투표를 보셔야 돼요. 왜? 예. 최대의 지역적인 요충지가 지금 서울이거든요. 격전지기도 서울.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호남.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대체로 쫓아간다라고 하는 판세 분석이니까 얼마나 호남에서 사전투표가 많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고 TK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중요하죠.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고 윤석열 후보는 텃밭이고 그래서 TK 그리고 특히 중요한 데가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 이 부산, 울산, 경남이 경합하는 지역인데 단일화의 영향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안철수 후보의 고향이 또 부산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이 부산이 2017년에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과연 부산과 울산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럼 충청은 안 중요한가요? 자 다시 강원은 안 중요한가? 잠깐만요. 제주는 안 중요한가? 자, 팔도강산 다 중요하고 충청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어디가 안 중요하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네. 투표율 이 지역 소장님이 오늘 까칠하네. 네, 지역별 투표율 보니까 네. 전남 호남이 높더라고요. 지금 아까 일부에서 예. 우리 기자들이 브리핑 할 때 네. 아까 오전 10시, 11시 기준이었는데 네. 가장 높은 것은 전남, 그다음에 네. 전북, 네. 가장 낮은 곳이 대구.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네. 대구는 이제 본투표 양이 또 높을 거예요. 높겠죠. 예. 네. 지금 그래. 보수 진영에는 또 이게 계속 뭐 좀 음모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사전 있어서. 투표에 하지 네. 말자 막 이런 거 있었죠. 자, 그래도 이제 사전 투표 동료는 지금 여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투표 30%가 넘는다고 해도 역대 최대치가 나와도 민주당이 유리한지는 이거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이 중요합니다. 지역이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세대는 말씀하셨어요. 세대가 더 중요한데 세대는 발표가 안 되니까. 자, 그럼 두 분한테 내기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번 사전 투표율 얼마다? 얼마다? 네, 저는 뭐 나와 있죠. 39.95%. 그렇게 높아요? 너무 네. 높게 잡으신. 그러면 너무- 이번에 본투표 한 80 근처 간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이신데. 본투표는 80 정도 간다. 네. 39.95%. 그럼 역대 최대치가 77%대였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 대선에서. 77. 예. 근데 그리고 80 가까이 간다. 그게 80이었던 때가 그 DJ 대통령 당선됐을 때 97 년도. 97년도 그때 네네. 80점 몇이었어요. 아유, 그때 뭐 IMF도 있었고. 80.2%. 좀 있었는데요. 80.2%. 네. 그리고 워낙 이게 좀 치열했었던 선거죠 그때. 자, 그러면 이 소장님 사전 투표율 저는 한 34나 35 정도 지금 원래는 30이었는데 분위기가 지금 높여서. 과열이 되고 있어서 조금 네네. 높일 네, 겁니다. 34에서 35 사이. 예. 네. 39.95. 네, 39.95. 자, 그러면 두 자릿수까지. 다음 주는 한 명은 못 나오는 거죠? 네네. 네. 아니 나와서 처벌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라.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서울에서 이긴 후보가 결국 승리한다 이런 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서울 판세 또 대선에 미치는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민주당 우상호 본부장이 그 4, 5%좀 뒤지고 있다. 근데 네. 여기서 이기는 만큼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상으로는 아직 서울이 이기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역대 대선 후보 특히 민주당 쪽 후보들이 얻지 못한 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조금 더 높은 또 득표율 오히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 판세보다는 전체 이제 그 영남권의 표심 여기를 조금 더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저는 서울을 서울 판세 얻는 자가 중요합니다. 전국을 먹는다. 이번에 네네. 통할까요? 저는 두 가지 공식이었는데 네, 두 가지 1공식과 2공식입니다. 다 1공식.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1공식은 뭐냐면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중에 서울을 이기지 못한 후보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될 거냐. 저는 이번 대선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다를 수도 그래서 있다? 왜냐. 어. 경기지사를 역임한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와 서울이 모두 중요하다. 수도권.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더 이상 앞서는지 그리고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 이상 더 벌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앞서느냐.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앞서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이기고 지고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짧게 보여나면 이 여론조사에서는 경기와 인천을 묶어서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천이 좀 많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게 되면 이게 같이 합쳐서 평균을 내니까 경기도께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네. 이걸 분리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5% 그렇죠. 이상 경기도에서 예. 이긴다면 상당히 서울을 저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을 이겨야만 한다라는 게 절대 공식이 아니라 아닙니다. 경기에서 격차를 벌리면 그렇죠. 서울에서 그 이하로 뺏겨도 그렇습니다. 수도권 전체에선 유리함을 예. 누릴 수 있다. 인구는 경기가 훨씬 많아요.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죠. 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언이 될 것 같은데 네. 배 소장님 늘 항상 M여 중 네. 얘기했고 이인영 소장님 3050 여성 표심 강조해 오셨고 자 이번 대선 결과 마지막 변수가 될 세대를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이 소장님 어떤 저는 세대예요? 일단은 50대 후반 여성층 역시 50대 후반 여성. 예, 물론 30대 여성도 있는데 50대 후반 여성층이 여기가 후반 쪽 50대 이제 세대를 10세 구간으로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높지만 이 여성층의 표심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층이 과연 이 비호감에 특히 민감한 또 세대 계층이다 보니까 2층이 누구를 선택하냐. 박근혜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도 요 층이 결국 변해서 네. 박근혜 후보가 이겼었던 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요.
50대 후반 여성. 네. 배 소장님은요? 저도 물론 여성인데 좀 더 좁혀서 30대, 40대. 저는 3, 4, 5, 여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30대, 40대 여성인데 가정주부죠. 가정주부. 30대, 40대. 직장 여성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네. 네,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한민국은 가정주부청의 그 역할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지금 가정주부. 요 세대, 아우, 이 세대 네. 소비자 커뮤니티에서 네. 그럼요. 막강 파워예요. 아, 그럼요. 네. 맘카페들. 역시 지갑을 여는 건 남성이 네. 아니고 여성이다. 네, 우리 조회수를 네.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 여성입니다. 교육 40대, 문제, 50대. 육아 문제. 네. 네.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네. 자, 누가 이기는지도 안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 미래에 이제 경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누가 이런지 저는 알죠. 틀리면 망신 대망신이니까 그건 안 여쭤보는데 최영일. 몇 프로 차로 이깁니까? 몇 프로 차이로 승패 갈린다. 저는 꽤 차이가 날 수 있다. 꽤 날 수 있다. 네. 꽤가 어느 정도예요? 10% 포인트? 7.5% 포인트 차이. 7.5 맞네요. 굉장히 지난번부터 계속 격차 크게 좀 보시더라고요. 과도한 지금 막 던지기를 네. 하고 계신데. 지적이 안 나올지 제가 안 나올지. 네. 이 소장님은요? 저는 1.5%. 네, 7.5, 1.5. 네. 네. 야, 다음 주에 두 분 중에 하면은 크게 처벌을 받겠네요. 아니면 말고. 된 벌을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또릿한데. 이거 다 알겠습니다. 녹음이 되죠? 지금? 그럼요. 이거 다시 보기도 있고요. 자, 여론오락관 몇 대 몇.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운명의 주간이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